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LA 멜로즈가의 작은 카페가 세계적 셀럽들의 성지가 된 거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계기가 일본산만을 고집했던 완고한 고집이었는데요.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LA 멜로즈가에 위치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세인 저는 3년 전 이곳을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LA의 트렌디한 분위기에 맞춰 미니멀한 인테리어와 일본식 말차 라떼를 메인으로 내세웠어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첫 해에는 매출도 괜찮았고 현지 매거진에서 LA의 힙한 카페 10선에 선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회복될 것 같던 매출은 다시 떨어졌고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면서 단골들마저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버텨보고 안 되면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카페를 정리하려면 위약금도 내야 했고 밀린 월세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보성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은퇴 후 할머니가 계신 보성으로 내려가 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차와 함께 사신 분이에요. 보성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죠. 할머니, 우리 손주 왔어.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준이 왔네. 많이 말랐구나. 할머니 댁은 여전히 정갈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여전히 서 있었고 텃밭에는 각종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할머니께서 연세가 들어 집안 곳곳이 정리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할머니, 제가 있는 동안 집안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다락방 정리에서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책장 뒤에서 발견한 낡은 가죽 노트. 그것이 시작이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노트를 보시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이고, 그게 거기 있었구나. 내가 찾고 있던 건데.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50년 동안 연구한 말차 제다 비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일반적인 말차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난 말차를 만들 때 봄에 딴 어린 잎만 골랐습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다르게 덮어내지. 특히 첫물은 할머니의 설명은 계속되었어요. 일반적인 말차 제조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물의 온도부터 덮는 시간, 보관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계절별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죠. 할머니, 이걸 제가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LA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일정을 미루고 할머니의 말차 비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차를 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끝없는 인내심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준아, 말차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조급해하지 마렴. 2주 동안 할머니에게 배운 것은 단순한 제다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를 대하는 마음가짐, 전통을 지켜온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의 가치를 배웠죠. 할머니, 이 비법을 제가 LA에서 써도 될까요? 그려. 우리 준이라면 잘할 거야.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하렴. 네, 말씀하세요. 정성만큼은 절대 줄이지 말거라. 결국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고 LA로 돌아왔습니다. 카페를 정리하러 갔다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얻은 거죠.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들여다보며 밤새 연구했어요. 이제 남은 건 실천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카페를 살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카페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하던 그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시도가 LA의 카페 문화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요. 결심은 했지만 실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고집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처음부터 할머니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LA에서 3년간 카페를 운영하면서 얻은 나름의 확신이 있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아시안 푸드는 대부분 일본 스타일이 주류였습니다. 스시도 라멘도 말차도 모두 일본식이 스탠다드였죠. 한국식은 시장성이 없어요. 특히 차는 일본이 최고라고 다들 믿고 있는걸요. 카페 오픈 전 컨설턴트의 말이 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LA에 성공한 카페의 말차 라떼 메뉴들은 모두 일본식을 표방했어요. 도쿄나 교토에서 수련했다는 바리스타를 내세우거나 일본 전통다도 의식을 재현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첫 시도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물 온도부터 시작했지만 결과물은 쓰고 텁텁했어요. 밤새 연구해도 할머니께 배운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잘 안 돼요. 영상통화로 할머니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준아, 너무 서두르지 마. 차는 조급한 마음을 제일 싫어한단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미국식 효율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하면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건 좀 다른데요? 단골 손님 캐롤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 3년간 살았던 경험이 있는 말차 매니아였죠. 뭔가 더 깊은 맛이 나요. 일본 말차랑은 달라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캐롤은 다음날 친구를 데려왔고 그 친구는 또 다른 친구를 데려왔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반응이 좋았던 건 할머니가 알려주신 계절별 덕금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찻잎이라도 계절에 따라 다르게 덕궈내는 거죠. 봄에는 좀 더 가볍게, 여름에는 시원한 맛이 돋보이게, 가을과 겨울에는 깊은 맛이 나도록요. 이런 말차는 처음이에요. 계절마다 다른 맛이라니.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뉴요커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LA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들른 뉴욕의 푸드 크리에이터들이 SNS에 후기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일본 말차의 섬세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이건 뭔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일본 말차에 익숙한 손님들 중에는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죠. 전통적인 말차 맛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말차가 맞나요? 그때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설명했습니다. 네. 이건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말차입니다. 일본식과는 조금 다르죠. 하지만 한번 끝까지 드셔보시면 그 다름이 매력이 될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솔직한 설명이 오히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고객들은 차별화된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의 비법이라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다니.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3주가 지났을 때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 작은 금액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죠. 할머니와의 영상통화에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준이가 해낼 줄 알았다. 다들 할머니의 말차가 특별하대요.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준아, 이제 시작이란다. 진짜 힘든 건 이제부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할미가 계속 도와줄 테니. 그때는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카페가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혼자만의 실험실 같던 카페는 매일 아침 문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할머니 말씀처럼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 앞에 짧게 늘어서던 줄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평소처럼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매장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그 말차 카페 맞지? 응. LA 푸디즈 그룹에서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 문을 열자 평소보다 조금 긴 줄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타일리시한 차림새였고 전문가용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LA에서 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푸드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에밀리의 LA 맛집 탐방이라는 유명 시리즈를 운영하는 에밀리 클라크였죠. 일본 말차를 전문적으로 리뷰해왔는데 여기가 뭔가 특별하다고 해서 왔어요. 그녀는 주문과 동시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SNS 마케팅에 서툴렀어요. 그동안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정도만 있었죠. 한국 할머니의 비법이라고요? 재미있네요. 에밀리는 말차를 받자마자 카메라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향을 맡고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죠. 그리고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이건 뭔가 다르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아 30분 넘게 말차를 음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의 인스타그램에 긴 글이 올라왔죠. 잊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차는 일본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멜로즈가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국식 말차는 제가 알던 모든 말차의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해시태그 시크릿 마차, 해시태그의 레이베스트 캡 시크릿.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에밀리의 팔로워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들도 역시 자신의 SNS에 후기를 올렸죠. 특히 할머니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50년간 연구한 비법이라니 너무 로맨틱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이어받은 손자의 이야기라니. 일주일 만에 해시태그 시크릿 마차 태그의 게시물이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틱톡에서는 말차 비교 챌린지가 시작됐어요. 우리 카페의 말차와 다른 유명 말차 카페의 맛을 비교하는 영상이 바이럴을 탔죠. 주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공급이었어요. 할머니의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죠. 죄송하지만 오늘 말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오후가 되기 전에 준비한 말차가 다 떨어졌어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더 많이 만들면 되잖아요.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의 제안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준아, 욕심내지 마라. 정성은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단다. 결국 하루 판매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정책이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매일 100잔 한정입니다. 오늘의 말차가 떨어지면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제한된 수량이라는 점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봅니다. 매일 아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겼고 일부러 비행기를 타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관광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말차는 처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맛이네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한 방식이에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 일본 사람들도 좋아한대요. 그래, 차는 국적이 없는 거야. 진심이 통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곧 새로운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카페 앞거리가 너무 혼잡해져서 이웃 가게들의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또 일부 손님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화를 내기도 했죠. 이런 식의 마케팅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일부러 수량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닌데 말이죠. 정말로 할머니의 방식을 지키려면 이것이 최선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LA 패션 위크 기간이라 거리가 조금 붐비는 정도. 여느 때처럼 아침 7시부터 줄이 이어졌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쓴 한 여성이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줄 끝에 섰죠. 파파라치들이 몇 명 따라붙는 것을 보고서야 그게 헤일리 비버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 기다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평등하게 기다려야 했으니까요. 헤일리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곳의 말차가 특별하다고 하던데 30분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마침내 주문을 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어요. 해시태그 시크릿 마차. 정말 비밀스러운 맛인가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50년간 연구한 비법,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덕금 방식, 그리고 하루 100잔 한정 판매의 이유까지요. 와, 이런 스토리를 가진 말차라니. 헤일리는 첫 모금을 마시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제가 스토리에 올려도 될까요?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말차를 마시는 짧은 영상과 함께 더 베스트 마차 아이브 에버 헤드. This is not Japanese. It's Korean traditional secret. 이라는 멘트를 달았죠. 그 5초짜리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앞에는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길이의 줄이 이어져 있었어요. 헤일리의 스토리를 본 팔로워들이 몰려온 겁니다. 헤일리가 마신 그 말차 주세요. 한국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라면서요? 그리고 이틀 뒤 켄달 제너가 찾아왔습니다. 헤일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녀 역시 자신의 SNS에 후기를 남겼고 그 다음 날은 지지 하디드가 방문했죠. 이런 게 진짜 럭셔리예요.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닌 장인의 정성이 담긴. 셀럽들의 방문은 계속되었고 매체들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보그는 LAS 히던 잼 코리언 그랜드 머더즈 레거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고 엘르는 더 뉴 웨이브 오브 마차 컬처라는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연락해왔죠. 하지만 이런 인기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앞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일부 손님들은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섰고 안표상들까지 등장했죠. 이러다가 할머니의 말차가 소비재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고민이 깊어질 때마다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너무 갑작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준아,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만 기억하렴. 우리는 차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게 아니었어요. 50년의 정성과 전통이 담긴 문화를 나누는 거였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유명인이 찾아와도 아무리 많은 주문이 들어와도 원칙은 지키기로요. 하루 100잔 한정. 한 분 한 분 정성껏 대접하는 것. 그게 할머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놀랍게도 이런 고집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보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진정한 럭셔리는 희소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인 정신과 전통을 고수하는 진정성. 그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갈망하는 진짜 사치품이다. LA 패션 위크가 끝날 무렵 우리 카페는 단순한 말차 카페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헐리우드 셀럽들의 아지트이자 LA의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죠. 준, 이제 진짜 시작이야. 어느 날 할머니가 그러셨습니다. 더 큰 변화가 올 거야. 하지만 내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할머니의 말씀처럼 더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죠. 그것이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앞 윈도는 대기줄로 가득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줄은 옆 가게들의 오픈 시간인 10시까지도 이어졌죠. 이웃 상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봐요. 이러다 우리 가게는 장사도 못하겠어요. 손님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특히 옆 꽃집 사장님의 표정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이었거든요. 최근엔 대기줄 때문에 배달 트럭이 가게 앞에 서지도 못한다고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하지만 해결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예약제를 시도해봤지만 안표 거래가 생겼고 번호표 배부는 새벽부터 또 다른 줄을 만들었죠.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할머니와 평소보다 긴 통화를 했습니다. 준아, 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니? 더 많은 분들이 할머니의 말차를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품질을 포기하긴 싫고. 그래, 나눌 수 있는 만큼만 나누는 것도 방법이야. 통화가 끝나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한인마트에서 봤던 한국산 말차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한인마트로 향했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용기를 내 말차 몇 개를 구매했죠. 이거면 적어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고민 끝에 틱톡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랜마 시크릿 마차라는 이름으로요. 첫 영상은 떨리는 마음으로 찍었죠. 안녕하세요. 시크릿 MATCHA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것을 나누려고 해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100%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 집에서도 그 맛에 가깝게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은 한인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할머니의 레시피를 최대한 재현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물론 핵심 비법은 제외했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공개했죠.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차는 조급함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할머니의 말씀을 인용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드디어 이 맛의 비밀이 조금은 풀리는군요. 한인마트 당장 달려가야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다음 날 아침 한인마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차가 전부 품절됐어요. 더 많이 주문해도 될까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죠. 사실 레시피 공개를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비결을 공개하면 카페를 찾는 손님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있었고 할머니의 소중한 비법이 가볍게 소비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줄을 서서 기다리다 결국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멀리서 온 손님들이 허탕치고 돌아갈 때면 더욱 그랬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이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차는 원래 나누는 거란다. 혼자만 마시는 차는 절대로 맛있을 수 없어. 할머니는 늘 이웃들과 차를 나누며 사셨다고 해요. 50년간 연구한 비법도 결국은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였다고 하셨죠.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완벽한 비법은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할머니의 말차와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기로 한 거죠. 틱톡 계정을 만들면서도 떨렸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첫 영상의 반응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려는 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정성과 철학, 그리고 차를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몇 개의 영상으로 완벽히 전달될 수 없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인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첫 영상의 성공 이후 매주 새로운 팁과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물 온도부터 저어주는 방법까지 할머니에게 배운 기본기들을 하나씩 알려드렸죠. 영상은 매번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전국의 한인마트에서 연쇄 품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또 물량이 다 떨어졌어요. 다음 주에 들어올 물량도 이미 예약이 끝났네요. LA 한인마트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차 매출이 전년 대비 8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한인마트를 찾는 현지인들도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다른 한국 상품들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특히 말차와 같이 진열된 다른 전통차들의 매출도 늘었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레시피를 공개했음에도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달라졌죠. 집에서 만들어봤는데 뭔가 살짝 다르네요. 역시 비법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는 말차보다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러 왔어요. 줄은 여전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손님들은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못 마시면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인지 더 여유로워졌죠. 기다리는 동안 옆 가게 구경도 할 수 있고 좋네요. 한인타운 구경하러 일부러 좀 일찍 왔어요. 꽃집 사장님이 어느 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장사가 잘 돼요. 말차 기다리는 손님들이 꽃도 많이 사가시네요. 이웃 식당들도 달라졌습니다.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매출이 골고루 분산됐다고 하더군요. LA타임즈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한인타운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준비한다고 했죠. 단순한 음료 하나가 지역 경제에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기자는 특히 틱톡 채널을 통한 레시피 공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비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공유를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차는 나누는 거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50년간 연구한 비법을 저와 나누셨고 저는 그 마음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변화는 더 커졌습니다. 한인타운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났고 주말이면 말차 투어까지 생겼죠. 집에서 만든 말차를 들고 와서 비교 시음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아침에는 집에서 할머니 레시피로 만들어 마시고 주말에는 여기 와서 진짜 맛을 즐겨요. 말차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차 문화 자체에 관심이 생겼어요.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자 기뻐하셨습니다. 준아, 이제 알겠니? 진정한 나눔은 결국 더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거야. 맞습니다. 레시피를 나누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죠. 손님들의 신뢰, 이웃들과의 화합, 그리고 무엇보다 한인타운 전체의 활기를. 할머니,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꿈인데? 더 많은 한국 전통차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눔이 가져온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매주 틱톡에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창은 단순한 소통의 공간을 넘어 작은 커뮤니티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레시피 변형을 공유하고 실패담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했죠. 오늘은 물 온도를 조금 더 낮춰봤더니 덜 쓴맛이 나네요. 저는 할머니 레시피대로 했는데 처음에 실패했어요. 근데 다들 조언해주셔서 이제는 꽤 비슷한 맛이 나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팔로워는 자신의 할머니와 함께 말차를 만들어 보았다는 이야기를 올렸고, 또 다른 분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영상을 보여드렸더니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말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할머니의 지혜가 있었죠. 차 한 잔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간 늘어난 노숙자들과 마약 문제로 침체되었던 거리에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말차를 찾아 온 사람들이 다른 한국 전통차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말차 말고 다른 한국 전통차도 있나요? 메뉴에 쌍화차도 추가해주세요. 한인마트의 전통차 코너는 말차 이외의 제품들도 하나둘 품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국화차, 대추차, 심지어 한약재로 쓰이는 재료들의 매출도 늘었다고 해요. 우리 준이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준아, 이제 새로운 비법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계절별 특성을 살린 블렌딩 방법, 한약재를 활용한 새로운 조합들, 50년간 연구하신 모든 비법을 나누어 주셨죠. 이제는 내가 이걸 더 발전시켜야 해. 전통은 지키되 새롭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할머니의 말씀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차의 맛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래머블한 비주얼에 정성스러운 맛을 담았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LA타임즈는 우리를 K컬처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류는 이제 음악과 영화를 넘어 전통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전통이 이렇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니. 이제는 말차하면 일본이 아닌 한국이 먼저 떠올라요. 더 큰 변화는 한인타운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통차를 찾아온 사람들이 한식당도 들르고 한인마트도 방문하면서 지역 전체가 활기를 띠었어요. 심지어 일부 노숙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더 큰 꿈을 꾸려고 해요. 어떤 꿈인데? 미국 전역에 한국 전통차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 침체된 한인타운들의 새로운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내 차례구나. 나는 50년 동안 연구만 했지만 너는 그걸 세상과 나누는데 성공했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구나. 지금 우리 카페는 여전히 하루 100잔 한정 판매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꿈도 생겼어요. 전통차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문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한인타운의 새로운 부흥을 이끄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50년 연구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니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LA 한인타운 핫한 카페 사장님 양준님의 사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